네, 안녕하십니까. 리차드 양양수입니다. 오늘이 9월 3일 목요일, 지금 현재 시각 오후 2시 25분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 일단 미국 증시 참 어마어마합니다. 전 세계 증시 자금을 모두 빨아들이는 블랙홀 같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죠. 자, 나스닥은 강력한 심리적 저항선이다 여겨지는 12,000포인트마저도 별반 어려움 없이 그냥 돌파하는 모습, 지지하는 기관차 같습니다. 또 그것을 넘어서 치솟아 올라가는 로켓 같은 느낌마저도 들어요. 자, 중요한 것은 그렇게 올라가는 초중성 장세라는 것에 대한 시장 배경도 중요하지만 그 시장을 이끄는 주체가 누구냐에 초점을 좀 맞춰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른바 마가라고 하는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또는 애플, 넷플릭스, 또는 뭡니까, 엔비디아, 또는 테슬라 같은 그런 종목들이 미국 증시를 이끌고 있다는 건데요. 그 모두들 4차 산업혁명 내지 비대면과 관련된 기술주들이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러한 주요 IT 종목들을 현재 전 세계 주요국 중에 하나인 유럽이나 또는 일본에서는 잘 찾아보기가 어렵죠. 하지만 가까운 중국에는 분명히 있고요. 자, 우리나라도 있죠. 상당히 많습니다. 삼성전자 당장 거기에 해당이 될 것이고, SK 하이닉스도 있고요. 또 현재 카카오나 또는 어디입니까? 네이버도 있죠. LG화학도 그에 해당이 된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미국 증시가 그런 식으로 올라간다면 우리나라 종합지수도 그에 따라 충분히 IT 강국이니만큼 동조화되면서 올라갈 것이다라는 것은 거의 필연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미국이 IT 현재 즉 마가 같은 종목들이 뜬다고 한다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4차 산업과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 부상 내지 부각될 수밖에 없다는 것도 또한 충분히 유추해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여태까지 그래왔듯이 계속 그쪽에 좀 단기 중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반도체보다는 오히려 2차 전지 쪽에 초점을 좀 맞추자 그런 관점에서 지금 약간의 전술적 변화를 제가 주문한 적도 있었는데요. 또 오늘은 조금 달라요. 상황이 좀 바뀌었습니다. 별반 크게 기대하지 않았던,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상당히 장기적 관점에 선호했던 종목입니다. 삼성전자죠. 자, 삼성전자가 기대 이상으로 꽤나 빠른 시점에서 어느 정도의 반탄력이 나와주고 있어요. 반가운 현상입니다. 오늘 근 4% 가깝게 현재 올라가주면서 56,500원까지 올라가서 약간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시점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판단이 되며 두 가지 호재가 작용이 됐죠. 한 가지는 엔비디아 호재가 갑작스럽게 나왔고요. 두 번째는 현재 MSCI 리밸런싱 시점이 경과되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특수한 시점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두 가지 상황이 작용이 돼서 삼성전자가 이렇게 반탄력에 나오고 그와 관련된 반도체, 장비, 소재 또는 비메모리 관련된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는 국면이라고 한다면 그것도 단기적인 현상 같지도 않아요. 그렇다면 최근에 전술적 차원에서 현재 특별히 반도체에 대한 비중이 약간 높다 하더라도 대거 바꿀 필요까지는 없겠다는 판단이 들어요. 그 부분을 약간 수정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내용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소상하게 매우 중요한 시점이고 중요한 대목이니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시장을 보면 하나솔루션이 급등을 하죠. 이 시세가 사실은 펀더멘탈로 봤을 때는 조금은 좀 많이 올라간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것을 무시하면서 오늘 15% 장중이 20% 넘게 그 5만 원 근처로까지 치솟아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는 건데, 자, 미국 증시의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종목들이 치솟아 올라가는 것과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시장의 현재의 모습을 잘 대변해주는 모습이 하나솔루션의 주가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솔루션 얘기 잠깐 좀 해보고요. 자, 그리고 제가 놓친 종목입니다. 현재 넷마블이 급등을
했죠. 넷마블이 방탄소년단이나 또는 카카오 게임즈와 관련돼서 지분 가치 때문에 좀 올라간다는 건데요. 자, 이 종목은 저희 현대투자연구소 공식 적극 추천 종목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놓쳤지만 현대투자연구소에서는 이 종목이 적극적 추천됐다는 것에서 충분히 저희 서비스를 이용했을 때 제가 갖고 있는 장점도 있지만 또 단점은 그 대표 시각을 통해서 충분히 이제 커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서비스와 관련된 강점이 이제 부각된 하나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이 종목이 있다는 것. 이거 말고도 태고 사이언스 같은 종목도 있어요. 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잘 판단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자, 어쨌든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 내용은 이런 내용들입니다. 시장 상황 잠깐 짚어보면서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반도체가 어떤 계기를 마련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어떤 의미와 추세성을 갖고 있는지, 그와 관련된 전략은 또 어떻게 가져갈 것이 좋은지에 대한 판단을 좀 해보고요. 그리고 특징 들어서 바나솔루션과 그리고 뭡니까 넷마블을 잠깐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간단하게 좀 해볼까 합니다. 이시부터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죠. 그 전에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내용과 관련된 어떤 의문사항이나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 서비스와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또 화면에 우상들에 나가는 안내처, 연락처에 현재 그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또는 전화를 직접 걸어주시면 됩니다. 010-2420-0553입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자, 시장을 보겠습니다. 나스닥 승승장구한다는 소식이죠. 테슬라가 5.8%나 급락했습니다. 이틀 연속 급락이죠. 그에 굴하지 않고 우리 증시 내 2차전지 관련주들은 별반 나쁘지 않아요. 그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의 2차전지가 추세적으로 의미 있는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테슬라의 영향권 내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것 같아요. 현재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2차전지 입장에서 봤을 때 결코 나쁜 현상이 아닙니다. 자, 미국 증시가 급등했던 배경 중에 하나는 미국의 CDC, 질병관리본부라고 하죠. 에서 11월 달 정도 되면 백신을 보급할 수 있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배경에 올라갔다는 건데요. 굉장히 현재 의미가 있어요. 어쨌든 ADP 민간 조사기관입니다. 8월달 민간 고용이 42.8만. 시장 기대치의 3분의 1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WTI 가격이 급락했다 하는 등의 다소 껄끄러운 악재가 있었던 건데요. 그런 거는 안중에도 없다는 거죠. 자, 그만큼 미국 증시가 강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증시는 전 세계 블랙홀이라고 해요. 전 세계 시총 비중이 10년 전에 약 30%였는데 지금은 약 42%, 거의 절반을 육박할 정도로까지 현재 미국 증시의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말씀드렸듯이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 이거는 약간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요. 미국 연준에서 AIT 제도를 도입한다고 하죠. 자, 물가 수준을 어떤 특정 시점의 특정 물가를 기준으로 해서 정책에 반영한다는 것은 아니라 이동평균선처럼 한 2년 정도의 장기 현재 물가 수준을 평균해서 본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현재 확장 팽창적 통화 정책을 일시로 끝낼 것이 아니라 상당히 오랜 동안 계속 유지할 것이다. 즉 현재 초유동성 장세의 현재 상황을 계속 유지하는 환경을 만들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현재 주가 수준도 용인할 뿐만 아니라 더 올라갈 수 있는 기초적인 유동성 환경을 지지하겠다는 뜻이 됩니다. 매우 중요한 중요한 내용이 된다는 것이죠. 현재 상황이 더욱더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정책 환경이 현재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깔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그와 관련돼서 의미심장한 것은 카카오 게임즈 이번에 공모했잖아요. 무려 59조 원이 몰렸다고 하죠. 불과 2개월 전에, 3개월 가까이 됐네요. 3개월 전에
SK 바이오팜이 당시 공모됐을 때 31조 몰려왔을 때도 어마어마한 자금이 몰려왔다고 했는데요. 사상 최고의 자금이 몰려왔는데, 불과 2, 3개월 만에 그거의 2배 정도 되는 자금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시장도 어마어마한 그런 그 대기 자금들, 부동 자금이 현재 지금 깔려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못지않게 초유동성 장세가 펼쳐지고 있고, 현재 그와 관련된 종목들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현재 그것과 관련돼서 넷마블도 급등을 하는 배경으로 작용이 됐기도 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의 또 뜨거운 주제 중에 하나인데요. 엔비디아. 엔비디아를 아실 겁니다. 전 세계 GPU는 그래픽 카드라고 하죠. 지금 현재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 중에서 가장 유력한 분야가 바로 현재 그 그래픽 카드입니다. 그래픽 카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그래요. 시장이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다고 그러죠. 그 그래픽 카드 시장의 약 80% 시장 점유율을 장악하고 있는 업체가 세계적인 업체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가 차세대 GPU 그래픽 카드 RTX 3000 시리즈라고 합니다. 이걸 공개를 했다는 건데요. 그 내용이 좋아요. 일단 기존 제품에 비해서 성능 측면에서 탁월한 데다가 어, 보급형만 하더라도 이미 기존 제품의 성능을 능가할 뿐만 아니라 기존 제품의 가격에 4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반 가격도 안 된다고 그래요. 가격도 그렇고 또 성능도 그렇지만 가격이 훨씬 착하다는 것이죠. 파격적으로 말이죠. 아마 이런 정도의 성능이나 가격으로 봤을 때는 절대적인 경쟁력을 계속 유지 또는 확대시킬 수 있다는 것인데, 시장 장악력 그렇지 않은 더 많은 80%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그런 장악력을 넘어서 90% 거의 100%에 가까울 정도로 완전히 석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는 건데, 여기서 삼성전자에 대한 아주 좋은 호재가 나온다는 거죠. RTX 3000 시리즈, 앞서 얘기했던 차세대 GPU입니다. 자, 이 시리즈를 모두 삼성전자가 수주하게 됐다는 것이죠. 8나노로 제작을 한다고 합니다. 바로 이 호재가 아주 큰 호재로 작용된다는 것. 두 가지 그 의미가 있어요. 자, 한 가지는 그를 통해서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 하는 것과, 두 번째는 이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드디어 본격적으로 TSMC, 세계적인 파운드리 업체, 세계 1위 업체죠. 대만의 TSMC를 추격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추세적 관점에서 봤을 때 상당히 중요한 의미심장한 호재가 된다. 이를 통해서 어느 정도 우리 시장, 오늘 삼성전자 반등하는 기본적인 배경이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부차적인 것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시장을 잠깐 보도록 하죠. 자, 원달러 환율은 1186원 정도로서 약간 올라갑니다. 사실 수급으로 봤을 때 이렇게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것은 썩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만은, 즉 원화 가치가 달러 대비 약간 떨어진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크게 움직이는 것은 아니라서 별반 크게 무리손 그런 정도의 상승은 전혀 아니고요. 자, 간반면 미국의 반도체 지수 대부분 비메모리 쪽입니다. 메모리 쪽이 그러니까 디램 등의 디램이나 낸드 쪽의 메모리가 아니고요. 미국의 반도체 지수는 비메모리 반도체를 대부분 거의 90% 이상을 투영합니다. 2.84% 올라갔다는 건데요. 자, 어쨌든 미국의 반도체 지수가 올라가는 것은 자, 우리 증시에도 긍정적으로 작용이 될 만하겠죠. 하지만 삼성전자와 직결된 호재로 작용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 말이죠. 자, 그리고 이 부분은 의미가 있죠. 외국인들이 오늘 1,800억 정도 순매수를 한다는 건데, 규모가 그렇게 만족스러울 정도로 많은 규모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그래도 적지 않은 순매수를 하는 것이고 6개월 만에 처음 순매수거든요. 그런데 현재 보고 계신 화면에 우상단에 보면 막대 그래프가 나오죠. 거기 보면 나흘 연속 이제 파란색의 아래로 막대 그래프에서 오늘 비교적
몸통 길이가 큰 현재 빨간색의 막대 그래프가 그려져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순매수한다는 거죠. 지금 현재 지금 2천만 주 정도를 200만 주군요. 200만 주 정도를 순매수하고 있어요. 이런 정도면 1,000억 원 이상 순매수하는 거거든요. 거의 1,10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이 시각. 그렇다면 오늘 외국인들 전체 순매수 규모 1,852억 중에 절반 이상을 삼성전자한테 할애 정도가 아니라 이 정도면 집중한다는 거죠. 갑작스럽게 최근 나흘 동안 연속해서 근 1조 가깝게 순매도했던 그들이 오늘 갑자기 삼성전자를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더라 하는 그런 어, 전환을 했다는 것이죠. 아무튼 그런 측면이 이제 기술적, 수급적 측면에서 봤을 때 의미 있는 그런 반전이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자,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렇다고 해서 삼성전자가 탄력도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냐 하면 그것 또한 만만치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매수가 뒷받침돼야 되는데 현재 보고 계신 화면 좌하단에 프로그램 매매 동향이 나오죠. 현재 비차익 위주로 비차익 차익 비차익 다 합계 약 800억 원 넘게 순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삼성전자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현재 베이시스가 좋아지고 그에 따른 프로그램 매수 차익이든 비차익이든 특히 외국인과 관련돼서는 비차익이 많이 들어와야 된다는 건데 아직 그 단계까지 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어느 정도 처지지 않을 정도의 반등세 그와 관련돼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종목별로 약간 편차를 두면서 그에 따른 반응은 긍정도로 하긴 하겠지만 충분히 우리 기대를 충족할 정도로 탄력도로 올라갈 것이냐 하면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다 하는 정도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베이시스는 여전히 아직까지는 마이너스죠. 아직까지는 마이너스입니다.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최소한 플러스가 돼야 된다. 콘텐구가 돼야 된다는 건데 아직 그 단계까지는 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까지를 감안한다면 삼성전자의 단기 탄력성에 대해서 너무 크게 기대하는 것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현재 불필요하다. 시기상조다. 그렇게 이제 판단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삼성전자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볼까 합니다. 삼성전자. 오늘 그렇죠. 삼성전자가 회복 국면에 다시 회복 국면 전환된 것이냐 하는 것을 또 심층적으로 보자는 거죠. 사실은 몇 가지 악재가 있었죠. 일단 반도체 디램가가 지난 8월달 디램가도 7월달이죠. 7월달 디램가 약간 떨어졌고요. 3분기, 4분기에 반도체 디램가 전망도 또한 밝지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조금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디램 익스체인지의 전망이죠. 뭐 그런 것도 그렇고 중국의 반도체 굵기, 반도체 쪽에 계속 집중 투자하고 계속 도전기를 펼치겠다는 것도 심리적으로 약간 부담이 되는 데다가 또 수급이 꼬였다는 거죠. MSCI 포트 조절과 연기금도 최근에 좀 팔았단 말 이런 거. 또 개인들의 잠재 대기 물량도 상당합니다. 금년에 일반 개인들이 최근 들어 삼성전자를 더 많이 다시 또 매수함에 따라서 지금 누적 매수 자금이 8조 4천억 정도나 돼요. 한때 7조 5천억 정도였던 그 사이에 더 매수를 했어요. 8조 4천억. 이게 삼성전자 주가를 떠받치는 역할을 하긴 했지만 삼성전자 올라가기 위해서는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중에 절반 정도는 거의 빠져나간다라고 했을 때 현재 잠재 물량 압박 요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런 악재가 좀 남아있는 상태이고 아직까지도 추세적으로 약간 작용할 소지가 좀 있다 하는 건데요. 근데 터닝 포인트는 두 개예요.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엔비디아 차세대 GPU를 파운드리 쪽에서 수주를 했다는 거죠. 실적 측면과 TSMC를 추격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두 가지 의미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런 호재가 있었고요. 그리고 MSCI 리밸런싱 포트 조절이죠. 그 시점이 이제 경과되고 있잖아요. 월 초면 끝나는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8월 말 거쳐서 9월 초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므로 그와 관련된 부담은 거의 벗어난 상태다. 그렇게 판단이 돼요. 이에 따라서 외국인들이 5거래일 만에 비교적 큰 규모로 삼성전자를 이제 매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나왔다는 것이고
만약에 한 가지 더, 이게 중요한 단서인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만의 호재로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것이라면 SK 하이닉스는 엔비디아와 크게 관련이 없으므로 반응이 약하거나 아예 없거나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단기 탄력성을 보면 SK 하이닉스가 더 탄력적으로 올라가더란 말이죠. 엔비디아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습니다. SK 하이닉스는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엔비디아 호재 외에 지금 MSCI와 어느 정도 관련되어 있는 측면이 좀 있는 것이 아니냐. 충분히. 그러니까 현재 엔비디아 호재 외에 MSCI 호재가 작용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엔비디아 호재는 중기적 관점, 장기적 관점의 호재이거든요. 그렇다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는 1보다는 2, 전자보다는 후자, 즉 MSCI 리밸런싱과 관련된 그 시점이 경과되고 있다는 것과 관련된 효과가 더 크게 발휘되는 것이다. 그렇게 판단이 돼요. 그렇다면 단기적으로 그런 반전의 어떤 상황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삼성전자 주가도 그렇지만 그와 어느 정도 관련되어 있는 반도체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현재 SAP 반도체, 네페스, 또 테슬라도 많이 올라가고, 테슬라, 그리고 에이지 테크놀로지, 또 동진 셈캠, 이런 종목들 말이죠. 이런 종목들을, 현재 여전히 종목 수가 많거나, 반도체, 삼성전자까지 포함한 전체 반도체 비중이 50% 넘어가는 정도로 그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다소 부담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까지가 아닌, 현재 종목 수이거나 비중이라면 다소 탄력성이 떨어지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일말의 가능성이 그 전보다 훨씬 좋아졌으므로 갖고 있어야 될 것 같고, 일부 현재 종목은 비중이 약하거나 그러신 분들은 오히려 매수해도 되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가령 테슬라는 이미 약간 지나갔죠. 강조드렸던 종목이고요.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현재 동진세미캠 맥점이 있습니다. 동진세미캠 있고요. 그리고 동진세미캠 또 AD 테크놀로지가 괜찮은 것 같아요. 현재 추세를 이탈했다가 다시 비교적 탄력도로 복귀하는 모습이죠. 지금 현재 사선 하나 그어져 있습니다. 상승 추세됩니다. 상승 추세선, 저점과 저점을 잇는 선, 이하로 떨어지는 추세 이탈 현상에 나왔다가 워낙 펀더멘탈과 잠재력이 커서 다시 훌륭하게 복귀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건데,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이런 정도 수준에서 단기 탄력성 크게 기대하기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뭐 단기적 관점에서도 크게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런 정도를 잡아둘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맥점에 있는 걸 일단 동진생팀이 조금 더 이룩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외에 뭐 요진테크도 있고요. 또 그 전부터 말씀드렸던 PSK 같은 종목도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종목을 섭렵할 이유가 전혀 없죠. 지금은 많은 종목들이 다양한 이유로 해서 제각각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솔루션과 그런 종목들 좀 언급하고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이왕이면 차트를 켜놓고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어마어마한 시세 분출을 하고 있죠. 주가가 금년 4월달까지만 하더라도 10,000원 정도였습니다. 근데 현재 45,000원 정도니까 그 6개월 정도 사이에 주가 4배 이상 치솟아 올라오고 있다는 건데, 가장 결정적인 호재에 작용됐던 것이 미국의 수소차 업체 니콜라 지분 투자를 한 것이 큰 그러니까 효자가 되고 있다 하는 것 때문에 하나솔루션이 이렇게 올라간다는 건데요. 그런데 재밌는 현상이 좀, 이거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현재 시장 성격을 이해하는데 결정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즉 오늘 급등한 배경이 아주 일반적인 겁니다. NH증권에서 하나솔루션 이미 많이 올라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3분기 내지 4분기 실적 전망이 긍정적이다 하는 것. 3분기 영업이익이 약 1,959억 원, 작년 동기 대비 28% 정도. 또 금년 전체 영업이익 규모는 6,226억 원, 작년 대비 65%. 사실은 작년이 워낙 어려웠습니다. 미중 무역 문제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사실 기저효과 때문에 많이 올라간, 개선된 부분이지 근본적으로 획기적으로 좋아진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현재 작년 동기 대비 또는 금년 상반기 대비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매우 일반적인 또는 상투적인 정도 수준의 그러한 긍정적 레포트를 내놨어요. 바로 이것 때문에 즉 폴리에틸렌이나 또는 CA는 가성소다를 뜻합니다. PVC는 주로 건설 자재로 많이 쓰이죠. 자, 이쪽이 주력인데 이쪽 주력도 괜찮아지고 중공 모멘텀이 있단 말이죠. 또 한학추셀 등의 합병을 통해서 태양광과 관련 실적 개선도 지난 2분기 때 실적은 별로 안 좋았습니다. 하지만 3분기, 4분기 때 좀 개선된다 하는 정도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 정도 수준입니다. 이거 갖고서 이렇게 반응을 하더라 하는 거죠. 자, 이런 겁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개인주도 초이동성 장세에서 나타나는 특수성이라는 건데 일단 추상적 성장 개념을 추구하는 경향이 상당히 높죠. 전기차든 수소차든 아직 검증되지 않았지만 좋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개념만으로도 상당한 인기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주인공 중에 하나가 하나솔루션. 수소차 관련주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매기는 관심이 집중될 수 있는 그런 상태. 이른바 개념 주가가 강하게 형성될 수 있는 상황인데다가 또 그런 데다가 마치 그 불에 기름 붓듯이 말이죠. 이런 호재가 작용이 되니까 거기에 연승작용까지 작용이 돼서 매우 평범한 호재인데도 불구하고 거기 참가자들 뜨겁게 반응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네, 초유동성, 개인이 주도하는 초유동성 장세에서 나타나는 매우 특별한 성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특별하긴 해도 여기저기서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더욱더 그와 관련된 개념에 부합되고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종목. 특히 본업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업. 현재 SKC도 본업을 갖고 있고 LG화학도 본업이 상당히 강합니다. 네,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하나케미칼도 또한 마찬가지. 하나케미칼이 아니라 하나솔루션이 되겠죠. 자, 그래서 본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2차전지 완제품을 만든다 하더라도 본업이 훨씬 더 강하고 그와 관련된 잠재력이 더 큰 LG화학에 초점을 맞추자 했던 것도 바로 그런 배경이고 그런 배경으로 본다 했을 때에는 역시 폴리에틸렌이나 폴리옥사이드나 또는 프로필렌 글리코를 조업으로 하고 있는 SKC도 본업이 굉장히 탄탄하거든요. 그것도 상당히 믿음직할 뿐만 아니라 현재 어떤 것을 통해서라도 그것과 관련 호재가 또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현재 반드시 2차 전지 외에도 또 현재 반도체와 관련된 그런 질문까지 있다고 한다면 SK도 상당히 기대가 되는 종목이라는 거죠. LG화학도 마찬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솔루션이 급등이 상징하는 것을 시장 전체를 설명해 주면서 그리고 본업이 얼마큼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것까지를 설명한다.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들 종목은 계속 매수 보입니다. 아직도 전혀 늦지 않아. 다만 하나솔루션 쫓아가는 것은 그런 좀 문제가 있죠. 부담이 됩니다. 그를 제외한 SKC나 LG화학은 지금도 매수가 된다는 거고요. 자, 넷마블입니다. 넷마블은 카카오게임즈, 카카오게임 조만간 상장을 하죠. 5.6% 지분을 갖고 있고,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지분 25%, 4분의 1을 갖고 있다는 건데, 사실 이것과 관련된, 현재 지분 가치 증가 부분과 관련된 호재는 주가가 최근에 크게 반등을 하면서 상당 부분 반영이 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주가가 12만원 정도 수준에 있다가 지금 19만원 50% 이상 치솟아 올라갔다는 거죠. 이런 호재가 이미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다. 지금 현재 시총이 16조 원입니다. 빅히트나 또는 카카오게임즈의 지분가치 증가부는 현재 후하게 준다고 하더라도 3조 원 정도 수준이고요. 그랬을 때 전체 시가총액에서 그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0% 정도 수준밖에 안 되니까 주가가 20% 올라오는 것이 마땅할 건데 이미 주가는 50% 이상 만원부터 따진다고 하면 거의 2배 정도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냥 펀더멘털로 봤을 때 이미 선반영되어 있습니다. 근데도 올라가는 이유는 바로 이슈성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떤 특정한 이슈 및 그에 호응하는 일반 개인들의 몰림, 특히 대형주에서 이러한 시세 흐름이 나온다는 것도 특징이라면 특징입니다. 현재 시장의 한 특징을 잘 보여준 대목이라는 건데 어쨌든 이들 종목을 잡아서는 곤란해 지금 현재는요. 다만 이런 종목의 흐름을 미리 포착할 필요가 있었다 하는 것과 지금 현재 갖고 계신 분들 이미
현대차연구소에서의 정보 서비스에서는 부분적인 부분 매도가 이제 이익실현 차원에서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이런 맥락을 잘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제가 놓친 종목인데요. 제가 놓친 이 부분은 시장 대표 시각이 전해지면서 그 대표 시각에서 전해지는 종목 분석에서 부강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보 수비가 제공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외에 다른 종목도 특히 네이버는 절대 마세요. 네이버나 이런 종목도 네이버는 지금도 매수가 된다는 건데 네이버나 또 관련돼서 한글과 컴퓨터 말씀을 드린 바 있었죠. 이런 종목들은 계속 보유. 그 외 반도체 관련주 또 2차 전지 관련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계속 매수 보유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전략과 관점을 계속 유지하시면 된다 하는 것으로 오늘 내용을 모두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